신차 F4 488 GTB. 이색 자동차 경주가 뜨고 있다? 25년 된 차예요. 누구든지 레이서가 될 수 있는 언더백 레이스 대공개. 별난도전이 시작됩니다. 신차 기대주는 누구? 올 하반기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는 주인공은 누구? 카톡쇼 2016 하반기 기대주. 벤테이가요. 레이스로만.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 시작합니다. 카톡쇼 시간 보자. 생생한 자동차 정보, 핫한 자동차 이슈와 함께하는 카톡쇼. 오늘도 저와 함께 자동차 덕질을 함께 해주실 덕후분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왠지 뭔가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 그 클럽에서 더 어울릴 것 같은 아주 화려한 분이에요. 이분 야구장 가면 끝납니다. 야구장의 여신, 야구장의 꽃, 치어리더 박기량 씨 나오셨습니다. 카톡쇼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 아니 뭔가 근데 박기량 씨 보시고 잠이 확 깰 것 같아. 잠이 깨셨나요? 아니, 제 주위에도 이게 저는 야구 완전 광팬은 아닌데 네. 야구 조금만 팬이면 다 알고 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다 알지. 근데 기량이. 우리 카톡쇼 시청자들이랑 그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PD 칭찬하는 거예요?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장진택 기자님 의상이 굉장히 지금 야해. 그 야성적이고 굉장히 관능적이세요. 이런 스타일로. 뭔가 야성적인 의상을 입고 트로트 한곡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석 기자는 되게 특징이 있으세요. 뭐가 있어? 처음 본 여자랑 눈을 못 마주쳐. 아이고. 봐봐, 지금 나만 본다? 아니,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산 여자들한테 특히 좀 약합니다. 제가 집사람이 부산 여자라 가지고 부산 여자만 만나면 무서워요. 트라우마. 기령 씨 한번 오빠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오빠야. 부산 오빠. 와 그러노.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기량 씨는 운전하시죠? 네. 운전면허 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 달 안에 땄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땄어요? 2011년도. 혹시 몇 년생이세요? 저 빠른 91년생. 2011년. 제가 1990년도에 면허를 땄어요. 저 91년 면허예요, 91년 면허. 진짜 나이 오래돼 보여. 90년도예요. 저랑 몇 차이도 안 나네, 그래. 90년도에 면허를 땄지. 정말 91년생 앞에서 그때 제가 91년도에. 그러니까 기량씨 태어날 때 운전면허를 땄군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뭐 길어봤자 뭐 떨어지면 뭐 한 달, 뭐 한 달 그쵸, 반, 한두 두 달? 달 안엔 다 따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유럽의 북유럽 경성을 지닌 그쵸. 핀란드. 그 면허 따는 기간이 2년이나 걸린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핀란드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코너를 돌다가 이렇게 미끄러진다 그러죠. 예, 미끄러질 때 차를 방향을 바로 잡는 거. 이런 게 이제 운전 면허 시험 때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네. 또 드리프트 점수가 나오는 거네요. 이제. 드리프트 네. 기술을 배우는 거죠. 아니 그래서 드리프트로. 진짜 실제로 핀란드 출신 카레이서들 되게 많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짜 그냥 말이 아니네. 진짜 사실이고요. F1 드라이버들이 서너 명 배출됐고 지금 500. 네. 2연속 F1 챔피언을 한 미카 하키넬이라는 선수도 있고 네. 지금 네. 페라리 팀의 키미 라이코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윌리엄 팀에도 지금 현역 드라이버가 F1에 2명이나 되고요. 어머. 그리고 지금 현역 WRC 랠리에 3명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엄청난 그리고 한국이다. 전설적인 랠리스트가 있습니다. 칸쿠넨이라고. 거의 뭐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 비중이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하반기부터는 면허 시험이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꼭 이런 소식 들리면은 막 빨리 면허 따야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따는 게 아니라 운전 제대로 배워서 안전 운전하는 거겠죠.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자동차 덕후들의 마음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부산국제모터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번 모터쇼에서 자동차만큼 눈길을 끈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바로 모터쇼의 꽃 자동차 모델. 이들이 있어 더 강렬하고 더 섹시하게 이번 축제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어우, 예쁘십니다. 카톡쇼 화이팅! 화이팅! 혹시 한눈 팔다 모터쇼에 충격한 하반기 신차 정보를 놓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카톡쇼가 꼼꼼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가 직접 갔다 왔잖아요. 네. 어땠나요, 분위기? 모터쇼 분위기가 엄청 후끈했고요. 근데 차보다는 이 모델분들이 아, 제가 듣기로는 레이싱 그 모델들의 사진을 1테라 찍어왔다고. 아니, 외장하드를 3개 들고 가셨다가 1테라짜리를 3개예요. 3테라. 3테라를 찍어 오셨어요. 그런 거 알죠? 고화질이라서 이렇게 자꾸 늘려도 안 깨지는 거. 또 레이싱 분들도 인기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러 가면서 차까지 보고 이게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스타일링을 해서 옆에 예쁜 여자분이 있으면 그 차가 되게 돋보이더라고. 맞아요.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모터쇼에 도미 모델들 나오는 건 나쁘진 않은데 네. 차 좀 안 가렸으면 저는 보통 에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꾸 하신다. 진짜라니까요. 저는 차에 고유한 그 아름다운 기계적인 라인을 보러 갔는데 에이, 거기에 마음에도 없는 바디 라인이 가리고 있으니까 사실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네. 저도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노출이 좀 상당했다고 좀 느꼈었는데 네. 이번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절제돼 있고 자동차 멋있잖아요. 컨셉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올해 모터쇼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피스룩이었어요. 음. 그 노출은 서로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각 브랜드들이 좀 모터쇼가 좀 품위 있는 모터쇼가 되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또 모델들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하는 게 요즘 또 트렌드입니다. 네, 올 상반기 자동차 시장에 다양한 신차들이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2016년 하반기 신차 기대주는 누구? 이번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자동차 마니아들을 심쿵하게 한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하반기 신차인데요. 먼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내놓은 고품격, 고성능 SUV를 시작으로 디젤 게이트, 미세먼지 대항마로 떠오른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콘셉트카 등 출격 준비 중인 신차가 약 46대. 이 중 과연 어떤 차가 하반기 돌풍을 일으킬 것인지 카톡쇼 탑5를 예측해봤습니다. 네, 그럼 진격의 신차 탑5 첫 번째 차 힌트 나갑니다. 이 차는요, 일단 수입 스포츠카요. 수입 스포츠카고 가성비가 완전 갑에다가 가성비. 마력당 단가도 가장 저렴하다는 거. 일본 엔사의 370Z, 머슬카의 자존심 카마로 SS, 그리고 M시리즈의 막내 M2 쿠페. 이 중 가성비 갑으로 꼽힌 신차 기대주는 바로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침투한 카마로 SS입니다. 역대급 퍼포먼스로 중무장하고 한국에 상륙한 카마로 SS. 수입 스포츠카에 대한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큰 강점입니다. C사의 카마로. 카마로. 저는 그걸 줄 알았어요. 그 독일 비사의 M2 쿠페 이것도 되게 저렴한 7천만 원대 수입 스포츠카로 막 부산 모터쇼에서 되게 화제여서 저는 네. 그걸 M2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5천만 원 정도. 그것도 5천만 원 초반이에요. 네. 네, 이 차가 네. 벌써 200대 가까이 예약이 됐다 그래요. 스포츠카의 저렴이네. 그러네. 저렴이 버전이네. 마력당 가격이라고 하고 있어요. 1마력을 사는데 얼마의 돈이 드느냐. 그러니까 그 차의 가격에다가 마력을 나누면 네. 되는데 이 차는 1마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1만 원 정도예요. 스파크 같은 경차 1마력이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글쎄. 1마력에 한 8만 원. 8만 원. 1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완전 더 좋은 거네? 싸다는 거죠. 이 차를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게 배기량이 6.2리터예요. 뭐 좋은 거예요? 엔진의 크기죠.
엔진의 크기가 소나타보다 3배 이상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연료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근데 저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딱 우리나라 도로 보면은 다 까만 거 아니면 하얀색 아니면 네. 하는데 저런 게 이렇게 딱 노란색. 이제 돌아다니면 되게 확실히 다채로워지고 그 우리나라 도로의 다양성이 이제 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값비싼 스포츠카가 아니라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착한 가격으로 네. 들어온 그 저가 스포츠카라는 점에서 좀 탑5로 뽑아봤고요. 카톡쇼가 선정한 진격의 신차 그 두 번째 영국 B사의 SUV 벤테이가입니다. 영국 B사가 최초로 선보인 프리미엄 SUV 벤테이가. 이 차는 초호화 인테리어와 편의 장치로 출시되자마자 럭셔리 SUV의 끝판왕에 등극. 비싼 가격과 화려한 디자인의 SUV를 어떤 사람들이 선택할지 더 궁금해집니다. B사의 벤테이가. 저는 어. 그 B사 최초로 나온 최고가의 SUV잖아요. 그래서 네. 실물로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은 차입니다. 최초로 선보인 프리미엄 SUV들이 많은데 이 차가 굳이 꼽힌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차가 꼽힐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영국 B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SUV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 나간 SUV들은 저기 영국의 L사도 있고, 그리고 또 독일의 M사도 만들어내요. 3억대 SUV가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B사에서 또 독특한 디자인의 그 아주 초호화 럭셔리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이거의 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3억 안팎일 거라고 네, 하는데 기본 모델이 한 2억 중반 정도 하고요. 옵션을 많이 갖추면 3억 조금 넘어서기까지 하죠. 아, B사 이 벤테이가에 가운데 여기 시계가 있어요. 여기 딱 운전석에 여기 시계가 동그란 게 있거든요. 요거 3억입니다. 시계 옵션 선택하면 3억 그 올라가요. 다이아 바킨 이런 건가 봐요. 근데 그 라트비아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브론이란 SUV가 1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12억. 이거는 뭐예요? 뭘로 만들었어? SUV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탱크예요? 일종의 방탄차 탱크에 가까운. 탱크예요? 중동이라든지 유럽에서 테러 위험이 있고 하잖아요. 유리 두께가 거의 5cm 정도입니다. 방탄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건 일반적인 SUV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희도 막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석 기자님은 이런 되게 초호화 럭셔리 SUV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하셨었잖아요. 예. 왜? 저는 저도 기본적으로 SUV들을 별로 좋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비가요. 1리터로 3km밖에 못 갑니다. 서울 시내. 그냥 기름을 버리고 다니는 창문 거네, 열고 그냥. 100원짜리 막 던지면서 가면 그 정도 나와요. 그거는 이거 좀 되게 심하고. 좋다. 100원짜리로? 100원짜리 진짜 100원 딱 던지면서 가면 딱 그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모범 택시 요금보다 기름값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저거 사는 사람들은 연비 신경 안 쓸 거예요. 진짜 이게 이 3억짜리 SUV를 사는데 뭐 굳이 뭐 연비까지 따지겠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나 가장, 예. 사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과연 럭셔리 SUV가 얼마나 기대를 모으게 될지 하반기 좀 자동차 시장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격의 신차 세 번째 주인공은 세계 최초로 공개된 H사의 G80 스포츠입니다. 스포티한 디자인 강화, 트윈 터보 엔진 장착. 이 차는 고성능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과연 깐깐한 자동차 마니아들의 호평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때 흡육이 나왔을 때 되게 칭찬했었잖아요. 신선하고. 근데 그게 사실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SUV 잘못 그 밸런스 맞추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뚱뚱해 보여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잘 그 디벨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내 실외를 다 우리나라 디자이너 또 그 엔지니어링 쪽도 우리나라 그 기술진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개발한 차입니다. 가격이 그 재원보다 되게 좀 저렴하게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공개는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같은 경쟁 모델들인 산타페라든지 소렌토 같은 차들이 어느 정도 옵션을 갖춘 모델들을 살려면 네. 한 500 정도가 듭니다. 네.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QM5보다 네. 모든 면에서 우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크기가 20cm 정도가 더
커져서 네. 일단 20cm 요? 딱 봤을 때 차 크기가 상당히 당당해졌어요. 이번에 알사가 굉장히 선전하는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승류기로 그냥 네. 장악해버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SUV 이 QM6로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뭐 소렌토, 산타페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죠. 네네. 거기에 3파전이 될 것이다. 아마 나란히 어깨를 하지 않을까. 한 5, 6천 대 정도 팔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차는요, 세계적으로 정말 잘 팔리는 차예요. 베스트 셀링카로 꼽히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성형 수술, 전신 성형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반기 진격의 신차 그 마지막 주인공은 독일 V사의 티구안입니다. 9년 만에 2세대 모델이 나와 관심 집중. 부드러운 이미지 탈피. 날렵하고 강인한 인상으로 돌아왔다. 과연 디젤 게이트 논란에도 불구하고 1세대 모델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디젤 게이트에 휩싸인 이후 내놓은 첫 신형 모델이잖아요. 그 전과 달라진 점이 뭔지 좀 짚어볼게요. 예. 일단 차 크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앞뒤 바퀴 사이 휠 베이스 거리가 길어졌어요? 77mm인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확실히 그럼 넓게 느껴지겠다. 차급이 하나 달라질 정도로 커졌다고 볼 수 네네. 있고요. 그리고 유로6 디젤 엔진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렇게 문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배출가스 더 줄이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적은 모델 축에 속했지만 더 줄이지 않았을까. 이 인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차들의 다음 모델은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옛날엔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웠는데 귀여웠는데. 되게 남성적이고 좀 약간 각진 느낌이 많이 살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또 네, 뭐 실제로 부산에 가셔서 보신 분들도 차가 성별이 바뀐 것 같다. 그 여성에서 전에 남성으로? 티구안은 약간 여성적인 여성분들이 몰기에 부담 없는 스타일의 약간 둥근둥근 성격의 맞아요. 그런 SUV였는데 이건 약간 남자들에게 어울리는 SUV로 강인한 SUV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격의 신차 탑5를 예상해 봤는데 카톡쇼 예언이 얼마나 떨어질지 우리 몇 달 뒤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번지 점프보다 짜릿하고 공포 영화보다 아찔한 모터 스포츠. 직접 서킷을 달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일상 탈출 대이벤트가 있었으니 바로 당신도 카레이서가 될 수 있는 이색 모터 스포츠입니다. 보물차로 2차저차 마음 내키는 대로 박치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더비 스턴트 카레이스. 그리고 자신만의 차로 카레이서에 입문하고픈 덕후들 마음 꿰뚫은 대회 소프박스 레이스. 여기에선 직접 제작한 차를 타고 출전할 수 있는데요. 단 연료나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규정이랍니다. 이색 모터스포츠는 해외에만 있다? 아니죠. 지난 5월 차 덕후들의 발길을 모은 이색 레이스가 열렸습니다. 이거 조금 이색적인데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요 이름이 힌트라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이상하다?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장기자 출동.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출전할 차라고 하기에는 낡은 티가 풀풀 나는데요. 25년 된 차예요. 마지막 프라이드 마지막 모델이고요. 이게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 하신 거예요? 네. 1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나 10년 이상 된 차들이 출전하는 언더백 레이스. 올해로 25살이 된 추억의 올드카 엑셀 밴부터 한때 국내 소형차 붐을 이끌었던 라이드, 그리고 살롱 시리즈의 마지막 혈통인 브루엄도 출격에 나섰습니다. 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차로는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을 내가 써서 정말 즐길 수 있다면 안전하게 지금도 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서 손수 차를 고르고 정비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환골탈태. 올드카가 레이싱카로 변신했습니다. 좋은데 코너링에서 너무 이제 미끄러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공기 압력을 조금 낮추려고요. 오래됐잖아요. 퍼져요. 드디어 언더백 레이스 스타트! 이 레이스는 휘발유 승용차에 한해 출전이 가능하고 과도한 튜닝을 금지하는 대신 소화기, 4점씩 이상의 레이싱 벨트 등
안전 장비만 갖추면 출전이 가능한데요. 서킷에 오르니 감추고 있던 카레이서 본능 발동! 참가자들의 무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프로 카레이서들만의 성지였던 서킷을 마음껏 주행하는 참가자들. 비록 100만 원 이하의 자동차지만 대회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과 열정만큼은 프로 카레이서 못지 않은 듯하죠. 우승이 아니라 완주와 참여가 목적이어서 더 아름다운 주행입니다. 서백은 꼭 성능이 좋아야지 나오는 경기는 아니니까요. 네네. 그냥 정말 즐길 수 있는 경기라서. 자동차 모터스포츠 문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비용 때문에 참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변이 좀 많이 넓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모터스포츠를 좀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지만 도전하기 쉽지 않은 모터스포츠. 그 어려운 걸 해낸 당신들이 진정한 챔피언이지 말입니다. 아니 진짜 별별 자동차 경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덕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레이서는 막 되게 훈련받고 막 어디 뭐 수료해야 되고 막 멋진 장비 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나도 해도 될 것 같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헬멧 같아. 하나 이렇게 쓰고. 네. 보통 자동차 모터스포츠 취재 가면은 좀 긴장된 분위기고 예민하잖아. 좀 인상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딱 경기 끝나면은 막 뭐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왜? 아니, 너왜 끼어드느냐, 왜 이러고. 뒤에서 박냐, 뭐 네가 왜 옆에서 미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신경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웃으시더라고요, 이 말은. 아니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는 어차피 레이스에 많이 나와서 출전 횟수만 5, 60회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경기 현장에 가면 상당히 긴장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팀에서 차를 여러 가지 세팅을 할 때 못 들어오게 하고 신경전 펼치고 그 경기를 나갔다가 리타이어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하니까 형님 차 그냥 멈추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약간 웃었더니 웃었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너무, 기분이 어땠어요? 네, 화나신 것 같아서 화풀어 드리러 갔다가 망치 같은 거 혹시 주변에 없나 찾았었어요. 정말 그럴 때는 예민할 때는 좀 봐가면서 하세요. 눈치가 없어. 난 친한 줄 알았지. 눈치가 없어. 아.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기서도 되게 사연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가장 인상 깊은 참가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옆자리에? 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가 또 레이싱 모델 같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딱 붙는 거? 네. 근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디라 나왔는데. 있는데? 네. 어머. 근데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니 아까 보니까 엑셀 차면은 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봤던 차 80년대 같은데.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이렇게 좀 과속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몇 가지만 주의를 하면 네. 그렇게 뭐 높은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니니까요. 남자친구가 만약 이런 데 나간다 그러면 맞아. 보통 여자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그 죽으라고? 덕에 저도 같이 하고, 아니 죽진 않겠죠. 치어리더 춤춰주고 옆에서. 치아로 베이베. 저는 제가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오프로드 대회라고. 며칠 전에 행사 때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구경을 했어요. 진짜 차가 이렇게 높은 언덕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꿀렁꿀렁 이렇게 되게 막 차가 거의 넘어질 정도로 타이어도 넘고. 보니까 박기영 씨가 굉장히 익스트림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 약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상남자 스타일인데. 과격한 스타일. 좀 참가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임민웅 씨? 저는 저희 아버지 첫 차가 정말 엘란트라 은색. 그게 제일 기억나요. 저 아직도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거를 이제 엘란트라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딱 나가서 1등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지 않을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동차 덕후들 저희 카톡쇼에서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엔진, 우렁찬 배기음, 화려한 디자인의 슈퍼카 3인방. 첫 번째는 날카로운 외관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엘사 우라칸. 두 번째, 혁신적 디자인에 뛰어난 주행 성능을 겸비한 영국 슈퍼카의 자존심, M사의 650S.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 등장한 마지막 주자는 바로 F사의 488 GTB.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강력한 터보 엔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신차 저격의 주인공, 슈퍼카의 대명사 F사의 488 GTB. 곡선적이면서도 직선을 섞어서 쓴 아주 그 풍만하면서도 아주 날렵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정답입니다. 그냥 이게 정답. 일단 어떤 비교 대상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아직까지는 최고의 차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말 매력적인 여자 느낌도 나고 왕자님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디자인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나 할까요? 좀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고요. 나름대로 매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시승을 하는 날인데 슈퍼카가 온다길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타는 거니까 멋진 기사분. 진짜? 내가 시승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이 와요? 야하! 아니 뭐 멋있는 기사가 온다면서요? 기사 어딨어? 박은지 씨를 위해서 뭐야? 어울리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예요? 근데 이 차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왔습니다. 나 오늘 시승하고 뭐 기사 온다고 해가지고 옷도 이렇게 빼입고 왔는데. 그럼 이민웅 씨를 바꿔줘요? 됐어 똑같아. 이거 오늘은 무슨 생일이에요. 오늘 제 생일 많이 남았는데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네. 사진 한 장만 제 소장용으로 하나만 좀 찍어도 되죠? 예. 소원 성취하는 날입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랑 타요? 저랑. 다른 사람들은 다 박은지 예쁜 여자들이랑 탔잖아. 나 혼자? 아니야, 왜? 감독님이랑 탄다고? 이건 아니다. 나도 박은지랑 탈래. 저는 사실 처음 타거든요. 우리 대중적인 차는 아니고 하니까. 근데 진짜 되게 다르다. 그리고 타기 전에 설명을 막 해줬잖아요. 일반적인 뭐 기어라든지 하다못해 창문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것도 완전 다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본격적인 테스트. 과연 488 GTB의 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아니 바닥에 노면이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SUV여가지고 되게 높거든요, 차체가. 그래서 요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바닥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가는 것 같네, 진짜. 생각보다 저는 놀랬어요. 되게 막 이게 차체도 낮고 이제 딱딱해서 네. 승차감도 되게 막 딱딱하고 뭔가 몸이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도에 비해서도 되게 안정감 있고. 이게 슈퍼카나 스포츠카라고 하면 시내 주행에 있어서 되게 좀 불편할 거란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이거는 아우토반이나 진짜 고속이나 그런 걸로만 특화된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내에서도 생각보다 승차감 되게 좋고 그러니까 엔진음이나 배기음 이런 게 좀 이렇게 강하긴 하지만 이게 막 진동이 노면에서 많이 올라온다든지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네. 제한 속도 내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속도 내에서 달린다. 근데 이 배기 사운드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밖에서 들으면은 네.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싫어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안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약간 몸에 뭔가 진동이 느껴지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즐겨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상당히 시끄러운 차였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 자동차도 밟으면 나가긴 하지만 밟고 나서 조금 인터벌이 있고 그다음 나가잖아. 근데 얘는 바로야. 밟으면 바로 나가 그냥. 뇌에서 생각하는 그 속도만큼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야, 와. 차로 변경을 해도 차체 자체가 기울어지는 부드러워, 이렇게. 편이지 않죠? 이게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가? 무게중심이 낮고 차가 이렇게 기울어질 때 서스펜션이 그걸 또 잡아줍니다. 이게 되게 안정감 있네요. 달리는 게. 차로로 한번 빨리 옮겨볼게요. 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지금. 가는 길에는 한번 몰아보실래요? 그럴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도전? 그래, 내가 달려줄게. 밟아줄게! 핫한 신차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신차 저격 빵야.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스페셜해요. 모시기 참 힘들었습니다. F4의 488 GTB. 남자들이 로망카죠. 저 자태 보세요. 얼마나 섹시해요. 아니, 저는 약간 이런 슈퍼카에 대한 그 환상이나 판타지 같은 게 막 남자들 있잖아요. 왜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하고 가면은 뭐야?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부럽고 한번 타보고 싶고. 맞아. 처음 타봤는데 죽더라. 맞아, 그 말이 그냥 죽더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를 많이 타봤거든요. 그 소유는 못 타고 있지만 과거에 F430, 뭐 360 이런 차들보다 네.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렇죠. 네. 일단 승차감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내가 웬만큼 몰더라도 다 차가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수동 변속기밖에 없었던 시절에 네. 그 F4 모델들 상당히 성가시고 까다롭고 특히 그 옛날에 프리티움에 보면 리차드 기어가 수동 변속기 잘 못해가지고 L사의 S3라는 차를 막 못 몰아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그때 줄리아 로버츠가 윙윙 하면서 막 그 히레토까지 싸우면서 끽 몰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슈퍼카는 참 몰기 힘들었고 안전장치들이 부족해서 사고도 진짜 많이 났어요. 네. 근데 488 GTB를 탔을 때 야 이거는 돈만 있으면 이제 아무나 몰 수 있을 정도로 편해졌구나. 정말 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내가 근데 달리고 싶어 할 때는 또 그만큼 능력을 또 내주니까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름이요. 이게 488 GTB예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보면은 이 F4의 차는 숫자를 좀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뒤에 붙은 GTB가 GT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그란투리스모, 약간 이제 장거리용 여행차. 네. 그리고 베를리네타는 그 쿠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베를리네타가 쿠페. 네, 그래서 장거리 그 고성능 쿠페다라는 의미에서 GTB라는 거 썼고요. 앞에 488은요. 이 차가 8기통 엔진인데요. 네. 이 차에 8기통 엔진 8개의 실린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개의 실린더의 용적이 488cc. 그래서 이 차 유처급을 딱 보면은요. 네. 예전에는 458, 그 전엔 360 해서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 F4의 그 F40도 있잖아요. 그거는 40주년 기념 모델, 50주년 기념 모델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되게 되게 주관적이다. 뭘 알 수는 없겠다. 설명을 안 해주면 절대 할 수 없겠다. 오늘 이렇게 시승을 했는데 488 GTB 같은 경우 F4의 엔트리급의 기본 모델이긴 하지만서도 가격이 기본이 아니죠. 이 차가 3억 중반 정도가 아파트 가격이죠. 네, 일반 시작 가격이네요. 3억 5천 시작 가격이고요. 저 안에를 어떻게 꾸미느냐 스페셜한 걸로 하면 가격이 또 툭툭 올라갑니다. 심지어 노란색 펄이 많이 들어간 그 컬러는 2천만 원입니다. 그걸
유시원 우리 팀106 감독이 458 이탈리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별 스페셜 노란색 컬러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F사의 모델 차 갖고 계신 연예인분들 굉장히 많다고. 네, 연예인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도끼 씨가 자기 본인 생일에 뭐 셀프 선물이라고 하죠. 수성과 네, 자기 선물로 셀프, 이거를 한 대 바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차고 보셨죠? 네. G박엔부터 막 쫙 있잖아요. 굉장하시죠? 네, 이렇게 진짜 슈퍼카, 488 GTB,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잘 나가는 슈퍼카라고 해도 요것만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카톡쇼의 신차 저격, 첫 번째 저격 포인트 보시죠. 저격 포인트 하나. 달라진 게 없는 디자인. 오히려 마이너 체인지? 네, F사의 디자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88 GTB의 디자인에 좀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말들이 있었죠. 458 이탈리아가 워낙 출중한 디자인이었는데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비해서 분도 오히려 있나 봐요. 퇴보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차체의 골격이라 그러죠. 전체적인 그 구조. 이거는 458에서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앞범퍼에서 끝범퍼까지 패널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요. 네. 똑같은 거 쓴 거는 지붕 정도? 나머지 이런 스타일링은 다 바뀌었어요. 저는 488 GT보다 그 458 이탈리아가 훨씬 더 여성스러워 이뻤어요. 보이고. 왜? 그러니까 488 GTB는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458 이탈리아는 뭔가 곡선도 있고 라인 자체가 제가 여성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훨씬 이뻐 보였어요. 요게 그러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조금 더 간소하게 변했나? 458 이탈리아와 488 GTB가 이제 특히 차이 나는 점은요. 네. 그 액티브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해서 공기 역학 특성을 아주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네네. 그래서 뒤에 디퓨저라고 바닥에서 이렇게 와류가 생성돼서 흘러온 공기를 아주 칸을 잘 쥐어줘서 빼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플랩이라고 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날개 같은 것도 추가로 달렸어요. 그래서 공력 특성을 조절해주고 심지어는 다운포스라고 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차가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힘이 발생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내가 잘 느낀 거 맞죠? 그쵸. 나 막 달리는데 맞아. 차가 바닥으로 막 붙는 것 같은 레이저에 느낌이 피가 들어요. 있어. 엉덩이가 도로에 쓸릴 것 같잖아. 너무 내려가가지고. 어. 과장 대마왕. 이게 458 이탈리아 대비 50%가 늘었답니다. 458 이탈리아가 시속 200km 달릴 때 한 140kg 정도로 차를 내리누르는데 이 차는 한 200kg 정도의 힘으로 내리누를 정도로 크게 늘었고요. 과거에 F360 그 옛날 모델들은 한 80kg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내리누르는 힘이.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막 달리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보죠, 이렇게. 옆에 차가 심지어 아반떼였어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반떼야? SUV가 되게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슈퍼카 한 번도 몰아보지 못했으니까 시내 주행에 있어서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왜 피카주잖아.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근데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네. 내가 꿀렁꿀렁. 얘한테 되게 못할 짓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막 쿵쿵 하는데 내가 이 3억 미안해. 5천짜리 차한테 되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 이렇게 좀 리프트 된다 그래야 되나? 앞이 올라가죠. 앞이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또 60km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탁 다운 리프트가 되는 네. 그런 거 보고 그걸 이제 느껴보려고 했는데 촥 내려가더라고요. 그 자동차 역사가 오래된 그 회사이다 보니까 스토리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저격 포인트도 확인해 볼게요. 저격 포인트 둘. 터보 엔진 탑재한 488 GTB. 전율의 배기음이 줄었다? 저는 되게 이게 밖에서 들었을 때 그 배기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도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안은 또 괜찮아요. 되게 정숙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막 걸러서 들어오는 듯한. 그 정도로 시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뒤에 정말 호랑이 한 마리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왕. 킬 때부터 하고 이게 줄일 때 자기가 컴다운 하는 소리 들어서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자제하면서 배기음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진짜 이게 차를 운전을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운전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맞아요. 만큼 엔진에 신경을 많이 쓴 게 슈퍼카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보통 이 슈퍼카를 살 때 한
사는 요인의 30%는 소리입니다. 빠른 가속 성능이라든지 아름다운 디자인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전기차로 만들어져서 아무 소리도 안 난다면 아마 판매 절반 이하로 떨어질걸요? 근데 이게 참 그 소리가 중요하다는 게 얼마 전에 308 GT라는 복고풍 페라리가 있어요. 근데 네. 똑같이 외관은 놔두고 100% 전기 자동차로 개조를 한 그 영상을 봤어요. 모양은 근데 소리는 그냥 정말 전기 자동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매력이 없더라. 이건 슈퍼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F1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터보 엔진이라든지 배기량을 낮추고 그리고 기통수도 옛날에는 뭐 10기통, 뭐 8기통, 6기통, 뭐 지금 4기통까지 내놓는다는 판이어서 소리가 줄 거라서 지금 반대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차는 그 터보 장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터보 장치는 배기관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입 앞에다가 뭐 장치를 하나 더 마스크 하나 달아놓은 셈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목소리가 약간 막히죠. 달라지고 답답하고 깎이죠. 예, 조금 적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 터보 차저가 입 앞에 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 아름다운 테너 소프라노의 파리넬리 같은 그런 음색이 안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뭐 터보 엔진이 추가가 돼가지고 뭔가 적다 그러는데 저희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이미 되게 좋던데. 이미 끝판왕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 비교를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고RPM 때문에 를 높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았어요. 저도 실제로 느껴보니까 매력이 확 깎이긴 했습니다. 우리 박기량 씨는 이 소리 어땠어요? 배기량 소리. 이게 슈퍼카구나 했어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들어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정말 영화 속에 보던 소리를 직접 타서 들으니까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석 기자는 어떻게? 전에 뭐 458 이탈리아라든지 옛날에 9000rpm 쓰는 자연흡기 엔진 때의 매력이 100이라면 한 70 정도? 한 30점 정도는 깎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경쟁 모델인 우라칸만 해도 한 9000rpm 정도 쓰거든요. 근데 우라칸의 자연흡기 배기음이, 그 차는 또 10기통이에요. 이 차는 8기통이고. 그러니까 자연흡기 배기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대신 안 들리던 소리가 또 들려요. 어떤? 휙 하는 그 터빈이 돌아가는 바람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실승할 때도 계속 1단에서 7단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자동차 배기음도 이렇게 음악같이 들릴 수가 있는구나. 그 되게 아름답게 실제로 그 F1 경기 때 무슨 다른 이벤트로 그 자동차 엔진으로 음악을 만들어요? 음악을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이벤트로 한번 우리나라 애국가를 한번 엔진으로 만들어서 들려준 적도 있었죠. 네, 오늘 신차 저격의 주인공은 슈퍼카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F사의 488 GTB 만나봤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자동차 발전을 이끌어온 이 슈퍼카가 앞으로 더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덕후들과 함께하는 카톡쇼. 저희가 준비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 굿나잇!